쳐 얘들아. 자, 수업하자. 네. 자, 보면 문법책이 지금 중학교 때 문법책이랑 굉장히 다르지 얘들아. 이제 첫 번째를 들어갔더니 갑자기 첫 번째 챕터, 보통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책들은 막 문장의 형식 나와 있던지 아니면 뭐 수동태 이런 것부터 나와 있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글자가 짜여있는 문법책들이 많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문법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뜯어봐야 되는 어법의 개념으로 넘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챕터 자체가 문장의 구조라고 해서 세 가지 포인트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지? 첫 번째가 뭐야? 챕터 1? 주어 동사 수입시였고, 챕터 2? 태라고 나와 있고, 챕터 3? 조치와 어순이라고 나와 있죠. 애초에 이거는 중학교 때 문법책에서는 막 뒤쪽 파트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사실 태를 제외하고 1번,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쯤에 가서 뭐 특수부분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니네가 뭐야 저거 뭐야 무서워 약간 이랬던 거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법책으로 넘어왔더니 고등학교 어법책으로 넘어왔더니 이 개념 자체가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치?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 이게 되게 쫌쫌따리로 암기할 게 많지만 고등학교로 가면 다 필요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해? 그게 바로 이거예요. 깔끔. 자, 그러면 주어동사 스위치부터 간략하게 체크할 거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저것은 뭐예요? 해석해봐 집에서. 자, 먼저 스위치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스위치를 한다는 것,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따지겠다는 것. 그렇지. 주어와 동사의 관계고요. 자,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따라서 가장 쉽게 우리가 표기를 해준다면 단수명사가 나와 있을 때 뒤에 동사를 뭘 써줘야 된다? 단수동사로 맞춰서 써줄 거고요. 복수명사가 나와 있다는 것은 뒤에 맞춰서 누굴 써줘? 복수동사의 형태로 맞춰서 써준다는 거지. 단수동사로 취급한다는 건 우리가 형태적으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단수동사로 취급한다는 건 어떻게 취급하는 거지? 그렇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준 거였어요. 맞지? 자, 그럼 복수명사할 때는 그것도 우리가 형태적으로 알 수 있어. 자, 명사의 복수형은 단수에 붙일까? 아니면 복수에 붙일까? s를? 복수에다 s를 붙였어야 됐겠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s가 어디에 각각 붙어있는지 한 번 더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가장 쉬웠던 중학교 때 우리가 체크했던 단수가 복수의 형태인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시게 되게 되면 얘네가 주어 동사가 바로 붙어있는 관계가 많이 나오겠니? 안 붙어있는 관계가 많이 나오겠니? 안 붙어있는 관계가 딱 봐도 많이 나올 것 같지? 그러니까 보통은 주어와 동사 사이를 어떤 식으로 벌려놔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AM, ADM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에는 첫 번째 누가 있다? 그러니까 AM으로 취급할 수 있는 형태. 누구 있어? 뭐 있어? 형태. 과거 완료. 왜? 맞지 않아? 과거 완료?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과거 AM으로 취급할 수 있는 뭐야? 과거 부사. 쌍용사. 과거 동사. 어디 가서 절대 나랑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렉스캉 다닌다고 하면 안 되고, 렉스캉이 정한쌤이랑 했다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정말 중요해. 이용신다는. 그것도 좀 싫어. 자, 그래서 다시. 자, 주어 동사 사이에 꾸며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 쌤이 지금 한 질문은 무엇이냐?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형태. 그럼 어떤 형태가 나와있을 때 우리가 AM으로 취급을 해주는지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AM이라는 걸 다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AM이라는 게 뭐였어? 형용사적 수식어구였지. 그럼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취급해줄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어? 동사. 또?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 투부정사가 있을 수가 있고 동명사 어떤 놈이야?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건데 동명사가 아니라 ing나 pp라고 하는 덩어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혼자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단어 붙어 나왔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 콤마 찍고. 전명구도 나와주셔야 되겠죠? 전명구도 AM 초입은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 여기까지가 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였어. 구였고. 그럼 구 말고 구보다 더 큰 거 뭐 있어? 절 있겠지. 그럼 절 개념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 AM으로 취급되는 거. 관계사.
그렇지, 관계사절 잘하셨어요. 관계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관계사절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지. 누구 관계? 대명사일 때랑 관계 부사일 때로 나뉘지. 관계 대명사일 때 뒤에 구조는? 그렇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건 무슨 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즉 문장에 있어야 될 명사가 없는 구조를 우리는 불완전 구조라고 해주죠. 그러면 관계 부사일 때는 뒤에 구조가 뭐였지? 완전 구조,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있을 게 다 있는 구조를 우리는 완전 구조라고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사절이 있고 또 6번 뭐가 있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야. 명사가 추상명사일 때. 추상명사일 때. 추상명사 idea, belief, assumption. 그래, 절이 나오는데 뭐가 있어? 그 추상명사에 대한 설명. 얘랑 같은 거야. 그렇지, 동격이 나올 수 있지. 동격에서 절을 이끌고 있는 애가 누구였어? 절개념 나오는 거 있었잖아. 명사가 나와 있으면 컴마가 나와서 동격을 설명해줬지. 명사하고 ing 구가 나와 있으면 오브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명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걸 크게 얘기해주면 되지. 동격의 대시 있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대주어 동사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대세 역할은 여기에서는 동격 이런 식으로 가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 걸러내고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쌤이 독해를 할 때도 자꾸 뭘 잘 치라고 했지? 끊는 것과 괄호를 잘 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괄호를 반드시 쳐주세요. 괄호. 이게 일종의 근거가 됩니다. 얘가 본동사 역할을 한 건지 앞에 나와있던 주어와 짝꿍인 본동사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는 근거의 역할을 하는 것, 단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괄호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왜 관계사절 안에도 사실 동사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랑 짝꿍이야? 아니지, 관계사절 안에서의 동사 역할이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정말 잘 쳐주시는 게 기본적인 스위치의 기본 룸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절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절일 때도 관계사절일 때의 스위치도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명사가 나와 있고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대요 라고 하는 것. 이 관계대명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 그렇지, 주어가 사라져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는 누굴 보고 해준다?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렇지, 생략된 주어와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원래 어떤 녀석? 같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명사 보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일치를 해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사절 안에 나오는 이런 쫌쫌따리 수일치들도 다 수일치 문제에 당연히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영어에서는 애매한 녀석을 다 무엇으로 취급했다? 애매한 거. 원래부터 명사가 아닌데 명사로 취급하는 것들을 다 뭐로 취급했다? 단수 복수? 단수로 취급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것에 속할 수 있는 것엔 당연히 뭐가 있겠어? 명사 중에서도 약간 추상명사라든지 물질명사라든지 고유명사와 같은 무슨 명사? 불가산명사죠. 불가산명사가 쉽게 말해서 뭐지? 셀 수 없는 명사. 그래, 불가산 명사. 왜 얘를 셀 수 없는 거 취급해? 얘를 한 개, 두 개, 세 개 애매하잖아. 바로 뭐 몇천 원을 넣으세요 뭐 이렇게 레시피 쓸 거야? 아니지, 밀가루 애초에 하나리 뭔지 니네 잡을 수 있겠어? 못 잡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물도 앞으로 네가 갈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1시간마다 뭐 26방울씩을 먹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 절대 그렇게 표기 안 하잖아요, 그치? 그 방울이 큰 방울이 있고 작은 방울이 있는데 맞지? 그렇게 우리는 표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명사나 추상명사 3천만큼 살아내는 가능한 표현이다 불가능한 표현이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이 맞죠?
자, 그래서 명사, 원래부터 명사였지만 우리가 애매해서 다 단수 취급해주는 애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원래부터 단어인 명사가 아니라 명사? 원래부터 명사가 아닌데 명사로 취급해줘요. 그 시리즈에 뭐가 있어? 명사? 다시 원래부터 혼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랑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줘요. 다른 애들과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 역할. 명사절 혹은 명사구. 그렇지. 작은 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혼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가서 명사의 역할을 해줄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명사구. 그럼 명사구가 나왔으면 또 뭐가 나오겠어? 명사절이 나오겠지. 그럼 명사구에는 뭐가 있어? 맞아요. 동명사가 있고 동명사 모양 어떻게 생겼지? 그렇지. 또 뭐 있어? 명사적 용법 쓰일 수 있는 거 준동사에 뭐 있어 또? 여기 투부정사도 있겠죠. 투부정사 모양 어떻게 생겼지?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명사절에는 누가 있었어? 이거 자주 했으니까 진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명사절에 뭐가 있어요? 왓절. 그 다음에 의문사절. 그 다음에 왓절은 뒤에가 무슨 거죠? 불안정. 완전 불안정. 50대 50의 확률인데 그걸 찔리고 있냐? 왓절 무슨 절? 불안전. 뒤가 불안전한 명사절이 왓절의 개념이잖아요. 그치? 또 뭐 있어? if나 whether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가 안 나왔어. 대절이 나와야겠지. 근데 대신 뒤에 가면 무슨 구조야? 완전 구조지. 됐습니까? 당연히 if 애들도 완전 구조인 거 아실 텐데 일부러 대절에서만 써드린 건 왓절이랑 구분하시라고 써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동사의 관계를 수일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주어동사의 수일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것도 수일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고등학교로 넘어왔잖아, 그치? 그럼 수일치를 한다는 건 결국 단수 독수를 따져준다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주어동사의 수일치를 배웠어.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무슨 수일치도 배울까? 명사와 누구와의 관계? 명사를 대신 받아오는 대명사의 관계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명사 자리에 들어간 것이 this를 쓸 것이냐, these를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 those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you가 들어갈 자리냐, yourself가 들어갈 자리냐 따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야? 이 대명사를 똑바로 찾으시려면 지칭하는 명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it이랑 them을 지칭하시오. them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this를 고를 것이냐, these를 고를 것이냐 이런 지시의 명사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 더 넘어가서 me를 고를 것이냐, myself를 고를 것이냐. me랑 myself는 쉬우니까 제가 him이랑 himself라고 써줄게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보통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위에 거 두 가지는 이제 해석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으로 당연히 체킹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고등학교로 넘어가시게 되면 어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태만 가지고 다 얘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알겠니? 어법 문제라고 해서 해석이 무조건 안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야. 반드시 해석 검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론 주어동사 수일치 문제 이제 해석 검증이 안 될 확률이 높은데 안 해도 괜찮은 확률이 높은데 이런 식의 명사 대명사 문제 수일치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 검증이 필요하시겠죠. 됐니? 자, 그리고 힘이랑 힘셀프의 차이는 뭐야? 이거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힘이랑 힘셀프 차이가 뭐야? 얘 뭐야 얘가? 세계대명사잖아.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인칭대명사 목적격이잖아. 왜 이래? 알바 정신 차려.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이잖아요. 제기대명사 어떤 경우에 써?
중학교 때까지 지금 제기되면서 어떤 경우를 쓴다 그랬지? 이런 그럼 얘가 강조대명사라 그래야지 제기대명사라고 하겠냐? 누구야 강조? 강조는 곁다리야 곁다리. 강조를 기억하시면 안 돼. 제기대명사는 이름이 알려주고 있어. 이름이 뭐라고 했어? 제귀용법. 제귀용법을 쓰니까 제귀대명사란 말이야. 그럼 제귀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지. 제귀가 무슨 말이야? 다시 돌아온 거야. 내가 시작한, 나에서 시작한 것이 나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온 거. 그래서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가 같을 때라고 보통 얘기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같을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를 고등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 일치하는 경우에 쓰셔야 됩니다. 말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작의 주체라고 하는 우리 정의 내린 적이 있었어. 그치? 목적어는 뭐라고 내렸어? 동작의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지. 이거 X반이었으면 쌤 설명 안 했을 거야. 우리 R반으로 지금 교재 고등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 선생님 저는 R반으로 써야 형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면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 이 파트 어려워요. 지금 설명해주는 거. 그냥 맛보기를 들으시면 돼. 알겠지? 쌤이 이 말을 굳이 주어랑 목적어라고 직접적으로 해주지 않고 얘를 풀어서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준동사 문제에서 제귀대명사를 활용을 해야 될 확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됐니? 자, 준동사라고 해주는 친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준동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다 없는 애다? 할 수 없는 애였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부정사를 들어보자면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해줘요? 의미상 주어라고 표기를 해줄 거야. 문장의 진짜 주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걸 따져보자면 문장의 진짜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문장의 진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 4번으로 배우죠. 둘 다 해당이 안 될 경우, 앞만 봐도 이 동작의 주체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 꼴명사의 형태로 취하고 혹은 오부명사의 형태로 우리가 취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자면 일반인이 동작의 주체이기 때문에 얘를 가려서 안 써주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어려울 거야. 이거 많이 어려운 설명이야. 헷갈릴 거야. 아마 준동사를 배우셨을 때 의미상의 주어를 똑바로 정의를 내려서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하는 선생님이 하는 설명이 굉장히 외계어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근데 원래 지금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따져보자 라고 하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는 무조건 목적어야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겠어 없겠어? 표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누구야? 즉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라고 물러서 4개 중에 한 놈 찾아주셔야 되고 그럼 얘가 타동사면 타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데 얘는 문장의 진짜 목적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같니?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거 하나만 미리 알려주자면 I want 쉬운 얘기야 사실. I want him to open the door. 자 그럼 여기에서 오픈이라는 동작을 누가 할 거야? 힘이 하겠지. 그럼 이 오픈이라는 동작을 한 동작의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문장의 진짜 목적어지. 그래서 이런 애들, 얘가 사실은 to open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알겠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이렇게 좀 어렵게 더 올려갈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이해가 가는 문제들이 있어. 아쉽게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펄명사 나올 자리인지 오부명사 나올 자리인지 앞에 있는 형용사만 잘 봐. 이렇게 설명 듣고 끝났지?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그 얘기가 안 나와.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알겠어? 약간 벌써부터 좌절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알겠지? 벌써부터 좌절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약간 맛보기였어, 맛보기. 그냥 이런 문제가 보이면 선생님 저거 누가 못 풀어야 에이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치? 솔직히 힘이랑 힘쓸고 골라라. 그러면 그럼 풀면 되지. 무슨 설명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얘 문제가 이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멘붕이 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때 내가 저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쉬운 거 얘가 나와있는 단순히 문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순하게 단수형이었는지 복수형이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주셔서 동사의 자리가 각각 단수로 올지 복수로 올지 확인을 당연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명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이 단수를 지칭하는 건지 복수를 지칭하는 건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주격관계대명사 나와 있을 때 당연히 선행사에 스위치를 해주셔서 앞에 있는 명사에 체크를 해주셔서 각각의 스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시면 3번 같은 문장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3번에 자, 대시 나와 있어요. 대시 나와 있는데 얘를 일반화된 구도로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필기에 추가해보세요. 자, 아까 주격관계대명사 저 문제는 선생님 저희 중학교 때도 다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이지.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명구는 뭘 해주고 있는 애야?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뭐지? 형용사적 수식어구 AM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 있더라. 그럼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자 1번 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까요? 2번 전명구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까요? 이 문장에서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었잖아, 그렇지? 이 문장에서는 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약간 또 멘붕 오기 시작해요, 그치? 위에 거 설명 들을 때까지 내가 아는 거야. 쉽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시면 뭐가 나와? 사이에 자꾸 뭘 껴넣어. 뭘 자꾸 추가를 해. 첨가를 하는 게 이제 사람 열받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냐요? 라고 니네가 질문을 하잖아. 그럼 나도 몰라. 무슨 말이냐? 얘는 1번도 가능하고요. 사실 2번도 가능해요. 둘 중에 누굴 꾸며주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굴 꾸며줘요? 얘가 월이 나와야 될지 was가 나와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해석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뭔 말인지 했어? 얘는 반드시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억방 문제 주제에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수익하면서 해석해봐 라는 걸 별로 못 들었었지? 얘는 꼭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니까 질문에 대한 수식이겠지? 그거를 꼭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됐냐? 자,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는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와 누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친구였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함께 지칭을 하는 친구였고요. 따라서 안에 동사 단수 처리, 밖에 동사 단수 처리 똑같을 거예요. 그치? 결이 같게 지나갈 거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시면 주어가 누구? 주어가 누구야? 체크되어 있잖아. 볼드 처리되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주어가 누구예요? Taking pictures. 그러면 지금 이 명사에 집중하면 돼, 안 돼? 안 돼. take ing 붙인 동명사에 주의해야 돼. 이러면 스위치 당연히 실수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동명사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주 어딨어? to have부터 animals까지인데 얘도 약간 낚시용 문제로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 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복수지만 실질적인 주어의 역할 핵심 전체는 투부정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내려가시면 what부터 discovered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 장도 that부터 behavior까지 묶어주시고 그 다음도 whether부터 doesn't까지 묶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묶어주시면 아하 내가 지금 쭉쭉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딘구나 라는 걸 알고 잘못 체크했다. or not까지를 묶어주시면 내가 지금 명사절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묶음이 나와야 할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라. 됐어?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주어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어구들 설명 한번 쭉 다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아까 해드렸었죠? 그래서 주어를 수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 그걸 다시 말해 어구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그 어구들에 대한 설명도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친구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한데 ing랑 pp가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이에 두 단어의 생략이라는 걸 말씀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생략? 자, pp가 왜 혼자 남아있을까? ing가 왜 혼자 남아있을까? ing 혼자서 동사 역할을 해 못해? 못하지? 그럼 ing 혼자서 동사 역할을 못하니까 원래 누구랑 짝꿍이었겠어? 누구? B랑 짝꿍이었겠지. 근데 비동사 혼자 지 혼자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누구랑 합쳐져서 생략이 됐겠냐? 그렇지.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와 함께 생략. 그래서 니네 관계대명사 생략에서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배웠었지? 그 흔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똑같이 보겠어.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게 누구의 생략?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약간 오락오락하지 않아졌지 이제? 이제부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집어 넣으셔야 모의고사 지문할 때 선생님이 내주는 어법 문제들이나 아니면 설명들도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학교에 따라서 작년에는 발산중만 외부 지문으로 고1 모의고사 지문을 썼어. 근데 올해는 또 어떤 학교에서 고1이나 고2 모의고사 지문을 외부 지문으로 활용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상 조금 이제 들으셔야 돼. 나 아직 고등학생 되려면 멀었네가 아니야. 작년에 이미 발산중에서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가져오셔서 외부 지문으로 활용을 했어요. 알겠지? 대화는 늘 동화책을 써. 너무 사람 빡치게 동화책을 쓰더라고. 정말 학교 불태우러 갈 거예요. 자, 뭐라고? 정말 동화책이야.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동화책을 갑자기 몇 페이지짜리를 가지고 오더니 이게 시험법이래. 호랑이인가? 약간 이 생각을 했죠. 많이 했어요, 이 생각. 쉬운데 양이 많은 대화 중에 원래 되게 쉬웠거든. 사실 동화책이 시험범위가 되더라도 거의 동준이랑 비슷할 정도로 시험이 되게 쉬웠어. 근데 갑자기 각성하고 그 엄마들이 컴플레인 거셨어. 학부모 운영해서 중학교 시험 이렇게 쉬워가지고 애들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적응하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좀 대놓고 거셔가지고 교장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작년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에서 신경 써야 될 법한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단어 가지고 장난질도 좀 치고요. 요즘 좀 신경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우리는 고정이 지금까지 아니야. 올해부터는 아마 중학교 전담 선생님이 생기실 텐데 작년까지는 전담까지는 아니고 그냥 주력 학교 정도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년에 대하중도 하고 대성중도 해주고 정선중도 잠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 했더라? 여기저기 좀 많이 했었어 작년에. 안국고만 안 오면 돼요. 알겠지? 안국고로 오면 난리 난다. 알겠지? 다 거기 좀 피하시면 돼요. 안국고 약간 그 이 싸움이야 이거. 최상위권 싸움. 아래 있는 사람들 그래? 안국이랑 어디랑 붙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국고 내에서 안국고 안에서 그 안에서 1등급 싸움이 되게 치열해. 그 점수 폭이 되게 치밀해. 좁아. 몇 퍼센트인데? 1등급은 늘 지금까지 4%겠죠 당연히. 4%는 잘리는 건데 내가 90점대라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1점 차이로 인해 2등급 밀리고 뭐 3등급으로 밀리고 이 싸움이 되게 심해요. 근데 대진고도 올해가 되게 심했어요. 나 대진고 1학년 지금 98점이 2등급인가? 그렇고 97점이 3등급인가? 그래서 80점대는 이미 5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거기도 최상위권 싸움이 되게 치열해가지고. 그래서 96점을 맞았으면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원래 잘 본 거잖아. 사실 96점 맞으면 거의 객관식은 다 맞추고 논술형에서 짜잘짜잘하게 틀린 거잖아. 논술형에서 1점씩 아니 뭐 그 문제랑 한 1점씩 해서 네 문제 조금 까이면 96점이지. 맞아 아니야? 되게 잘한 거 아니에요? 되게 잘한 거잖아. 근데 그거 96점 맞았더니 3등급 4등급이 뜨는 거야. 네? 정신 나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도 몰라. 왜냐면 그 기수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하필이면 한 학교로 몰려. 그게 작년 대진 거야. 지금 현 2학년 되는 애들. 정말 공부를 잘한다 하는 애들이 다 대진을 써가지고 전부 다 몰려버린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래서 올해 대진을 별로 애들이 안 썼더라고. 올해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이제 입학해야 하는 애들은 대진을 일지망을 잘 안 썼더라고. 언니 친구가 대진
저 갔는데 원래 공 잘하는데 내신 폭망했다고. 그 좀 싸움이 힘들어. 걔는 진짜 싸움이 되게 치열해. 그래서 내가 뭘 해줄 말이. 그리고 선생님 그걸 보면 어떤 학교가 괜찮아요. 나도 몰라 매년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뚜껑 까봐야 아는 거지. 우리도 약간 맨날 약간 제비뽑기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지? 폭풍 돌려막기 하는 느낌으로 약간 두근 하고 있어. 왜냐면 점수가 나오고 선생님 제가 몇 등급일까요? 나도 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 해서 4%를 잘라야 되는데 니네 학교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아봐야 내가 말을 해주지. 맞지? 나도 몰라. 뚜껑을 까보면 올해 힘들겠네. 약간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그래서 뚜껑 까봤는데 올해 좋아. 약간 이런 애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해. 그 고등학교 약간 운빨이 좀 되게 세. 알겠지? 다만 그래서 생기부를 잘 챙겨주는 학교를 알아서 찾아가시는 게 좋겠죠. 가볼까? 야, 너무 절망편을 얘기해줬어? 희망편은 없어. 희망편은 해석하기도 없어 얘들아. 특히나 나는 고등학교를 되게 절망적으로 다니는 인간이라서 희망편 따위도 없어. 신일 중에서 저기 세원고까지 떨어져서 다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희망이란 없어요. 그치? 일산에서 희망이란 없어 얘들아. 그냥 아무 지방대 같은. 아무 지방대나 들어가기엔 지방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 그치? 부실대 같은 데가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앞에 보시고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줘야 돼? 괄호를 똑바로 쳐주셔야 돼요. 괄호를. 구문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구문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지금 인디드를 뭐라고 해주면 돼? A대로 갖다 넘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가 바로 주어예요. 그치? 그럼 명사 오브 명사 나와 있을 때 A 오브 B 나와 있을 때 이것도 공책에 같이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나온 김에 정리를 또다시 해볼까? 자, 스위치에서 추가 포인트는 A 오브 B가 나와 있을 때 어디다가 스위치 해줘야 된다 이제 기본은? 그렇지. A에다가 가져오다가 스위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치? 이게 기본 값이야. 너무 일찍 일어나는지 아파요. 자, 근데 예외가 있었어. 그치? A 오브 B가 있는데 어디다가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 또 골 때리게 B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 이러려면 단서가 뭐였지? 내 맘대로 A, B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 이럴 경우는 단서가 뭐였지? A 자리에 전체나 부분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셔야 돼요. 전체나 부분을 지칭하는 거. 됐냐? 전체나 부분을 지칭하는 게 나와서 뭐 majority, 대다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분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퍼센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some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기타 등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시게 되면 이게 너무 애매하다. 왜? 3분의 2라고 했는데 사과 하나에 3분의 2, 이제 3박스에 들어가 있는 사과들의 3분의 2의 양인지 우리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위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 분수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얘기해줬었지 우리가. 네? 중이 우리 치아원 내가 분명히 분수 표현 어떻게 쓰는지 했던 거 같아. 그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갈까? 왜냐면 한국어로 분수라고 써줬는데 니네가 지문 읽었는데 분수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분수가 뭐지? 분수 표현 어떻게 쓰지? 그렇지. 기수랑 서술을 활용해서 알려주지. 그래서 기수랑 서술을 활용해서 알려주는데 그럼 분수라고 하면 아래를 뭐라고 한다? 분모라고 하고 위를 그렇지. 이거 얘기를 했었지. 헷갈리는 사람들 빨리 써. 그러면 분자를 무엇으로 쓰고 분모를 무엇으로 쓰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분자를 누구로 쓰지? 기수로 써줬고 분모를 서수로 써줬습니다. 그치? 그러면 기수가 뭐고 서수가 뭐였지? 기수는요. 1, 2, 3. 그렇지. 1, 2, 3 기본 숫자 표현이었고 서수는 순서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서열을 따져주는 숫자 표현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치? 걔네가 이제 서수였다. 그럼 여기에서 단서 또 있었지. 뭐가? 분자가 2 이상일 경우 누가 대분수 얘기하고 있어? 누구야? 자, 분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분모에 뭘 붙여줘야 되지? S를 붙여줘야 돼. 즉 다시 말해 분모가 아니라 서수에다가 S를 붙여준다고 써줄게요.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서 이제 약간 표정들 중에서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말은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인간들 있어요. 안 돼요. 알겠지? 체크해 놓으세요. 봐야 되잖아 우리가.
이거 나중에 리스닝 들을 때도 주의해야 돼. 리스닝 들을 때 뭐 1/3 이렇게 나오면 뭐야? 1이랑 3을 왜 저렇게 말해? 약간 이러면 안 돼. 알겠지? 1/3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 계산 같은 거 하셨을 때 할인율이 몇 퍼센트다 아니면 뭐 몇 가세 뭐 할인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그런 거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뭐 왜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뒤를 쳐다보고 그러니 왜? 뭐 왜? 뭐 왜? 근데 리스닝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 괜찮아.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A와 B가 나와 있으면 어디에다 스위치를 해줘야 된다? A에다가 스위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해서 H에 스위치를 하니까 단수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문법책에서 그래머리 사이즈 3에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치? 너넌브로브랑 어넌브로브가 나와 있으면 보통 뒤에 명사는 복수명사의 사실이 똑같아. 하지만 뜻이 같았다 달랐다. 뜻이 달랐지.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누구랑 비슷하다고 표현해줬지? 얼라로브랑 비슷하다고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니? 라고 해서 이걸 같다는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닌데 그냥 모양상으로 니네가 힌트로 같이 외우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몇몇체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많은이라고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얼라로브랑 비슷하게 가운데 한 글자만 바뀌면 돼서 A 시리즈 똑같이 간다 라고 해서 얘는 많은이니까 당연히 무슨 동사? 복수 동사고 위에는 땡땡의 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동사? 단수 동사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these phenomena라고 하는 것이 복수명사 형태로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bserved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돼? 네, scientis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이런 구조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야.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니네 이거 바로 안 쳤으면 observed에다 뭐 처리하고 싶어? 동사처리 하고 싶지. 근데 지금 동사야 아니야. 동사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잘 찾아줘야 돼. PP랑 Y랑 붙어 있으면 낚이면 안 되지, 낚이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지금 PP가 나와서 앞에 있는 페노메나 주식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진짜 동사는 어디 있어? has been rising이라고 동사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has라고 나와 있으니까 단수형 복수형? 네, 단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넌브로브가 맞을까? 더넌브로브가 맞을까? 네, 더넌브로브가 맞겠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했어? 그래서 이거 가로도 잘못 치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 사실 가로도 잘못 치고 해석은 개떡같이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지. 이제는 이렇게 크게 약간 해석을 할 때 문제가 터져요. 중학교 시험에서까지는 중학교 시험 아직 안 봤지 니네. 중학교 시험에서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막 카드하게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학교가 5만원 나올 수도 있어. 5만원 나올 수도 있고 5만원 참고로 관사 가지고도 한번 지랄을 한 적이 있어서 약간 빡치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는 하세요. 알겠지? 관사 가지고 내가 살다 쌤이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관사 가지고 기지랄 떨면서 다음 주 어법상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한 적은 잘 못 봤거든? 근데 관사 가지고도 기지랄 떠는 게 오만했다는 사실을 잠깐 한번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있지. 괜찮아. 근데 중학교가 어려운 게 나아.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 룰루랄라 놀다가 고등학교 가셔가지고 조졌네 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좀 조져도 보고 그래서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공부를 빡세게 해야겠구나를 깨닫고 고등학교 가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오마가 좀 그래 얘들아. 화이팅! 진짜 킹 맞네. 지일 아니라고. 한수가 제일 한수 어려워졌어. 많이 어려워졌어. 대화보다 어려워요? 어디? 대화보다 한수가 어려워. 어디 대화보다 점이 한수가 제일 어려웠어. 어려워요? 그거는 매년 뚜껑 까봐야 돼. 왜냐면 선생님들이 올해 또 재배치가 됐을 거거든. 네. 우리는 뺑뺑이잖아 학교들이.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미쳐 날뛸지 몰라. 그리고 대화 중이 진짜 개 어려웠던 게 걔가 이제 성인인가?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하면서 약간 죽순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이요? 시험을 죽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대화 고 선생님이 대화 중에 내려오셔서 대화 고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야. 네? 그래서 중학교 평균 점수가 날뛴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근무가 돌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고등학교 선생님 내려오셔서 문제를 내시면 약간 문제들이 미쳐 날뛸 때가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뭐라고? 기억 안 나. 왜냐면 그때 또 내가 가르치는 대화 중 걔 하나였는데 걔가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놈이었어. 약간 내가 가르치면서 지금 얘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였거든. 그래서 약간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을 지운 걸 수도 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주격관계대명사 나온 다음에 단수명사, 복수동사, 복수동사 확인하는 거지. 야, 여기에도 바로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중학교식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가 아니라 명사는 이미 어디 있어? Many stars라고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나와 있어? in the universe 이렇게 나와 있네. 됐습니까? 그럼 얘를 꾸며주고 있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도 있고 저 명사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누구일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쌤이 그때 무조건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여기 선택된 거 있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 얘를 선행사로 취급할 수도 있고 얘를 선행사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댔지? 해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누구에 대한 주식이야? 블라블라 뭐지? hotter than the sun.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우주가 있는 거야.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많은 행성들이 있는 거야. 우주가 있진 않겠지, 그치? 우주가 있진 않을 거야. 우주가 여러 개 아직 몰라. 우리는 우주가 몇 개인지 몰라,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stars에 대해서 수식이 있겠죠. 그래서 stars 자체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 이렇게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절의 동사는 누구의 수일치? 원래 기본적으로 누구의 수일치? 선행사의 수일치. 명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이게 기본값이야. 자, 선행사는 보통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오지만 선행사의 수식어가 딸려있을 때도 있으니까 선행사를 어디 자리에? 주어 자리에.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별들이 뜨거운 건지 우주가 뜨거운 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풀어볼 수 있겠지? 아래 갈까? 시간 촉박하네. 숙제 별로 없을 거야, 너? 그래, 아래 있는 단어 추가하면 테스트로 들어간다. 알지? 왜? 아싸! 다행이다, 딱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나왔지롱. 뭐가 나왔어? 부분 표현 오브 명사 나와 있지. 부분이나 전체를 알려줄 수 있는 표현에 뭐가 있었어? 내가 알려줬던 거 아까 뭐 썸, 그 다음에 퍼센트, 분수, 메이저리티 이 정도 알려줬는데 그거 이외의 표현들도 다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겠지? 아까 말한 third도 나와 있으니까 one third라고 써도 되는데 one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라고 치환을 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two thirds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라 생각해야 돼? 무슨 표현이라 생각해야 돼? 좀 신나 보이니? 맞아요. 좀 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분수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유후. 자, 그래서 얘네가 나와 있을 때 명사 주의해 주셔야 된다. 그럼 따라서 이 자리에 썸에다 우리 스위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위치해야 될 대상이 누구? the research. 그래서 이거 안 돼. 앞에 있는 전치사 명사는 AM으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지. 관계대명사에 스위치하는 거랑 달라. 얘는 지금 무슨 자리? 이미 본동사 자리였기 때문에 문장에 진짜 주어랑 꼭 스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전명구에 있는 명사에 스위치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지? 다시 설명해줄까? 다시. 자, 주격관계대명사가 아까 나와 있을 때 안에 동사는 본동사였어 아니었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아니었지. 그리고 어차피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라고 했지? 명사절이라고 했니? 관계사절 무슨 절? 형용사절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절이잖아. 그럼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든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수식해주고 있던 명사를 꾸며주든 어쨌든 얘의 역할은 꾸며주는 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확인을 해서 이 동사랑 진짜 연결돼. 생략된 주어가 누구였을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장의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 자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이에 수식을 하고 있던 전명구에 스위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 형용사에다 스위치할 수 없잖아요. 이해했어? 그치? 그래. 끄덕이지도 않고 난 아니겠지. 약간 이러고 있는 수민이 집중해주세요. 애들 됐어?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 거 원어브 복수명사 같은 경우 그럼 뭐뭐 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 그럼 얘의 본체는 누구야? 원이지. 이거는 하나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지칭해줬잖아. 여러 개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전체를 지칭한 것도 아니라 딱 하나
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단수로 스위치시켜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아시겠어요? 네. 당연히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구문 분석하고 공책에 해석 써오실 거예요. 공책에 알겠지? 그리고 참고로 답지에 해석이 있어서 선생님 이거 문제풀이 다 못해주거든? 답지에 해석 있으니까 해석 고치는 거 답지 보고 하시면서 질문 하셔야 돼요. 나중에 알겠지? 그래서 쭉쭉 이미 예문으로 설명 다 해줬으니까 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쫌쫌따리 문법 한 번 더 체킹해보고 가자면, 자, 이거 최근에 우리 지지난주 문법 시간 했던 거라 쌤 길게 설명 안 할 거야. 상관접속사가 쓰인 주어 스위치 이거 최근에 내가 냈던 거 같아. 데일리 문제로 더 많니? 그 다음 페이지인데? 거기. 20쪽. 색깔이 달라서 반전 냈어. 됐지? 자, 그래서 자, 쫌쫌따리 문법 보시면 상관접속사가 뭐였지? 왜 애를 재워 자꾸 투닥투닥? 왜 신혜야? 가만히 있는 태연이 왜 자꾸 재워? 네. 나의 경쟁자 잘 자라 이거냐? 아니요. 자, 다시 상관접속사가 뭐였지 얘들아? A. 등이를 기반으로 등위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서. 추가 알파를 붙여놓은 거겠지. 얘랑 짝꿍이 다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but과 관련된 표현 들어가 있는 거 5월 그 다음에 and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 다 볼 수가 있을 거야. 기본적으로는 어디에다가 쓸지 뭐 의미상 강조되는 동사 바꿔 이렇게 써놨는데 다 개무시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나 B에다가 쓸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만 유의할 거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얘가 뒤집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늘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확인 다 되셨을 거고. 자, 이치랑 에브리 같은 경우도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롱. 유후. 태민이는 없었나? 아니요.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태민이 있었어? 다 있었을 거예요. 너 이거 들었지? 아하! 빨리 스킵해야지. 자, 그래서 에브리는 해석을 하면 모든이라고 하지만 단수야 복수야? 단수라고 했었지. 이치도 단수였어. 너 이치는 오브 다음에 뭐 가지고 올 수 있었어? 복수명사 올 수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복수? 단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 짜잔! 다 했지롱. 차!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고 내가 더 설명해줄 건 없네요. 되셨어요? 그리고 요거 에브리 다음에 복수명사 나올 수 있는 것도 확인.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주의를 한번 해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풀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도 풀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단어들 나와 있는 거 보여? 찌르르르르 저 위에도 단어가 있었고 뒤에 단어가 뜻만 보잖아. 뜻만 봐. 뜻만 추가 단어니까 뜻만 봐. 너무 알아요. 당황이잖아. 그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어? 쭈르르르 쭉쭉 끝만 하고 여기도 잘 풀어오시면 돼요. 됐습니까? 소수령까지 한 줄평 끝. 오케이? 됐어. 되셨어요? 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해피. 왜? 뭐 왜 이틀 막혀? 왜? 뭐 왜?